안녕하세요. 요가 강사 민경수입니다. 오늘은 유연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 어떻게 유연성을 만들 건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. 단순한 스트레칭뿐만 아니라 분명히 스트레칭을 하긴 해야 되고 제 경험에 비추어 봐서 왜 이렇게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를 말씀드릴게요. 결과는 제가 일단 영상을 먼저 보내드릴게요. 사진 첫 번째는 제가 후굴에 아예 관심이 없었을 때의 사진과 어제 제가 프로필 사진을 촬영하고 와서 프로필 사진에 찍었던 사진들 을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먼저 알 수 있을 거고, 다시 한번 사진을 보시면 이게 단순히 운동 방법에 대한 결과물일 수도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이 식습관을 바꾼 게 생각보다 커요.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메가3의 섭취가 중요하다고요. 오메가3가 뭐 하는 건지에 대한 유튜브 컨텐츠를 보다가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. 오메가3를 인체에 많이 함유하고 있는 분들은 상처가 났을 때 상처를 회복하는 게 더뎌질 수 있다. 첫 번째. 그리고 두 번째, 오메가3가 주로 들어가는 원료는 말랑말랑한 조직들을 만드는 원료가 오메가3고, 오메가3가 상처가 났을 때 여기를 단단하게 만들어서 딱지 같은 거 앉아야 되는데 이런 활동을 오메가3가 많으면 방해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. 여기서 일단은 생각이 든 게 오메가3는 주로 이제 해산물에 많이 들어져 있죠. 육상식물들은 단단한 조직들, 단단한 피부가 중요하니까. 근데 바다에 있는 애들은 이제 미역 같은 애들 흐물흐물 이렇게 다녀야 되고 굳이 바다에서는 단단하게 이렇게 꽉 보호할 필요가 없으니까 해산물에 주로 오메가3가 많죠. 여기서 저는 이제 요가 생활을 좀 오래 했으니까 많은 강사님들을 만났고 이제 추론을 한번 해본 거죠. 주로 바닷가에 계신 선생님들이 다른 요가 강사님들에 비해서 가동성이 잘 나오더라. 유연하다라는 얘기죠. 첫 번째. 두 번째, 가동성이 잘 나오는 일반 회원님들한테 한번 여쭤봤어요. 혹시나 어릴 때 어디서 지내셨어요? 고향이 어디예요? 를 여쭤봤는데 몇몇 분들이 또 바닷가에 계신 분들이 많았어요. 그리고 이제 식습관에 비추어 본 거죠. 바닷가에 많이 있을수록 해산물을 먹을 확률이 높아질 거고, 상대적으로 저는 제가 기억하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육류만 좋아했어요. 고기 없으면 밥을 안 먹고 지금도 고기만 좋아하고 해산물을 섭취를 거의 안 하죠. 생선을 일부러 사 먹는 경우는 없어도 고기는 잘 사 먹는다. 그러면 답은 이제 계획은 섰죠. 오메가3의 섭취량을 늘리면 유연성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. 이거를 언제 생각했냐면 작년 추석 때예요. 작년 추석 때 이 영상을 보고 작년 추석 그날부터 올해 신정이나 구정 정도까지 거의 매일 하루에 한 그릇씩은 미역국을 먹었어요. 하루에 한 그릇씩. 그리고 그 이후는 이제 뭐 이틀에 한 그릇, 3일에 한 그릇 정도로 이제 줄여 나갔는데 적어도 이제 한 반년 넘어가기 시작했죠. 결과가 어느 정도 나와서 영상을 찍는 거예요. 저 같은 경우는 운동하는 건 거의 매주가 비슷해요. 매일 거의 같은 루틴을 따르고 있고, 같은 루틴을 따른다는 거는 어느 정도 같은 강도를 하고 있다는 얘기고, 바뀐 건 이제 식습관이 조금 바뀌었죠. 오메가3의 섭취량을 늘렸다. 원재료가 많으면 분명히 몸은 이걸 어디다 써야 될지를 고민하게 될 거고, 거기에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스트레칭과 보완을 주기 시작하면 이 재료를 써서 근육과 인대를 어느 정도 유연하게 만들어 주겠다고 계획을 세우고, 처음에는 좀 많이 먹었고 요즘은 조금 적게씩 먹고 있고, 제가 느끼기에는 이 식습관 바꾸면서 제가 답답하게 막혀있던 구간들을 조금씩 더 뛰어 넘어가는 게 느껴졌고, 조금씩 가동범위가 실제로 늘기도 했고, 본인의 식습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. 오메가3의 섭취량이 나는 충분한가? 해산물 혹은 시금치 같은 것들을 충분히 먹고 있는가? 본인이 너무 뻣뻣하다면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고, 첫 번째. 두 번째, 제 기준에선 활동량, 운동을 충분히 하지 않으면 오메가3를 아무리 먹어봐야 뻣뻣함을 고치기는 힘들 거라고 봐요. 두 가지가 적당히 잘 조화롭게 이루어져야겠죠. 원재료, 유연함을 만들 수 있는 재료는 많아야 되고, 두 번째, 내 몸이 이 유연함을 유지할 이유도 만들어줘야 되고, 그러면 계속 스트레칭 같은 거를 해주면서 쓰겠다는 어떤 형태의 몸의 자극을 줘야 이 재료를 가지고 가동 범위를 만들겠죠. 그러면 이 난이도에 대한 문제는 이제 간단하게만 예를 들면 요가 수업 때는 이제 이런 형태들이 많죠. 고관절을 펴서 여기를 늘려야겠다. 뭐 이런 동작들을 한단 말이죠. 그럼 여기가 분명히
무릎이 바닥에 닿아져 있으니까 몸의 무게만 밑으로 좀 쏠리게 만들어줘도 펴지긴 펴줘요. 근데 이 동작을 바꿔서 위아래를 뒤집어 보면 여기서도 지금 무릎에서부터 고관절을 펼 수는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이 정도에서 멈춰져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. 앉아 있는 시간도 길 뿐더러 여기서 들려면 내가 다리의 힘으로 고관절을 펼 수 있어야 되는데 다리는 못 움직이고 상대적으로 팔과 어깨는 많이 쓰는 부분들이니까 여기로 피려고 하면 이제 꺾이게 되는 거죠. 이런 형태 나올 수 있고요. 아무튼 오메가3 섭취를 늘리고 충분한 자극을 몸에 주기 시작하면 어느 정도씩 가동 범위, 유연성이 늘기 시작할 거예요. 그럼 나는 이제 고민해 봐야겠죠. 어느 부분을 더 해야 할까? 정리해 보죠. 저 같은 경우는 식습관을 바꾸면서 유연성을 꽤나 많이 늘렸어요. 몇 년 동안 거의 같은 루틴의 운동을 반복하고 있는데 작년 추석 때쯤부터 식습관을 바꾸고 오메가3 섭취량을 늘리고 똑같은 루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저의 경우는 가동 범위가 늘기 시작했어요. 저는 워낙에 고기를 좋아했고 해산물을 거의 안 먹었으니까 이것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는 분명히 있다. 두 번째, 운동하는 방법들 한번 체크해 보셔야 돼요. 내가 유연성, 가동 범위를 써야 할 이유를 내 몸에 충분히 전달하고 있는가. 요거는 이제 운동 강도에 대한 이야기라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거예요. 나머지 기구들은 제가 뭐 설명하기 위해서 갖다 놨는데 이거는 다음 영상을 넘기고 운동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니까 본인의 식습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. 확인해 보시고 날 슬슬 더워지니까 건강 조심하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